자, 어제 기사를 보면 국민 70%가 협치를 못할 거다, 여야당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안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부분은 이재명이 윤에게 지금 협치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고 있고, 자, 거기에 윤이 민정수석을 만들면서 강경 대처를 하는 걸로 보인다. 자, 이게 외관상의 모습으로 국민도 대략 그 외관상에서 느껴지는 수준의 여론조사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협치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는 그게 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느끼고 있고, 협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정확하게 말하면 76.7%가 협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협치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것은 15.9%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협치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엊그제 있었던 비선 논란은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주요 정치인들은 메신저로서 믿을 만한 사람, 무덤까지도 비밀을 안고 갈 사람들을 메신저로 써요. 그래서 메신저라는 것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이명박 정권과 서로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좌우의 문제들을 논의를 했다. 뭐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바다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불행한 사태로 두 정권이 굴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신저라는 것은 그런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야 된대. 스스로 언론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그들이 언론 앞에 폭로한 내용도 차기 대선의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비서실장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재명 후보에게 물밑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용도 황당하고 메신저들도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메신저로 쓴 윤이나 이재명도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성득이 한술 더 나갔어요. 이맥배기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맥배기가 JTBC하고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신의 파트너였던 함성득이 윤 대통령과 자주 오래 통화하는 사이다. 그래서 서로 몇 번씩 서로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가를 보여준다. 대통령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화한 것 같다. 어떤 때는 막 50분씩 이렇게 대통령하고 통화하는가 보더라. 자, 그래서 1시간 가까이 통화하는 사이면 웬만한 사이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물밑에서 마구 메신저를 했다라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협벽은 공식 라인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이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굽히지 않고 있고, 또 하는 소리가 새로운 이재명의 전화번호를 따서 윤에게 줬는데 그 이재명 후보라고 윤의 전화기에 이미 입력돼 있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라고 입력 네임을 바꾸고, 자, 그래 뒤부터 이 전화가 서로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해서 직접 통화도 했을 거다라고 추정한다고 이맥배기가 말을 했어요. 양쪽이 다 부정하고 나오지만은 지금 이걸 사실 거짓말을 두 사람이 했다라는 거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데 대해서 튀어나와서 거짓말을 해서 명예훼손을 자처하는 짓을 한 거고, 또 그런 명예훼손을 자처하는 짓을 했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 비선이 사실일 거라는 추정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제 심평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참 별일이 생긴다. 물밑 조율은 없다고 나도 들었다. 윤 대통령을 능멸하는 거다. 이렇게 심하게 비판했는데 지난달에 자기도 스스로 입으로 내가 영수회장 메신저 역할을 했다. 야당이 부탁을 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딴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신저 부분을 봤을 때 협치가 없다라는 국민의 76.9%의 시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칼자루를 찧었고 윤은 칼 끝에 서서 이재명의 비를 맞춰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 보면 협치의 첫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의 오른팔인 김용희가 어제 2심에서 보석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정치자금 6억,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로 징역 5년에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2일까지 구속기간인데 6월 2일까지 25일 일찍 나왔어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 통상 보석을 허가하는데 근데 이자가 처음이 아니라 1심에서도 김용희가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사건 관련자를 접촉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키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추가로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자를 2심에서 증거인멸 의사가 없다고 보고 또 보석으로 석방했다는 것은 법원이 부적절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김용의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고 김용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부착을 명령했고 김 씨가 재판하는 사건, 재판받는 사건, 위정교사 사건의 관련자와 통화나 문자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법원이 1심에서 김용을 법정 구속하면서 위정 및 허위 자료 제출에 김용희가 관계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을 했어요. 1심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2심이 보석을 받아들인 것도 배경에 의문이 든다 했고 정진상이가 이미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김용조차도 보석으로 나왔어. 이재명이 측근 모두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가 측근이라면 정진상이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이 맞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협치의 사례로 윤의 장모 최은순이가 가석방이 되었어요. 형기 2달을 남기고 14일 출소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면 가석방을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부적격 그리고 3월에는 심사 대상에 제외됐고 4월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 보류 판정을 더 받으면 5월 달에 심사하는데 5월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650명에 대해서 가석방하는데 거기 포함되어서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얻어서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5월 14일 날 출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잔액 증명서 위조가 확실하다 해서 대통령 장모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고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구치소에서 지금 형기의 82%를 채웠어요. 구속 만료일이 7월 20일인데 지금 2달 먼저 풀려놓는다는 거예요. 최은순이가 풀려놓는 것과 김용희를 풀어주는 것을 서로 간에 시점을 맞췄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최은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비난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김용희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이게 협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국민들만 모르고 있습니다.